네, 안녕하세요. CMB 광주방송 특별 생방송 선택 2020 미래를 위한 한 표 지역 채널과 함께 앵커 정유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유미입니다. 조금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적인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변수에 지금 이 시각에도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역민들의 바람과 광주 전남 향후 4년간의 미래가 담긴 이 투표용지는 특수 봉인한 후에 개표 관리원들에게 전달되고 잠시 후 개표소에서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 쟁쟁한 후보자들 속에서 광주 전남 지역민의 선택을 받을 후보자는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4시간 동안 선택 2020 미래를 위한 한 표 지역 채널과 함께 개표 방송을 마련했는데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광주 전남 개표 현황과 함께 후보자 검증, 공약, 다양한 정책 이슈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광주 전남의 미래를 바꿀 선택 2020 미래를 위한 한 표 지역 채널과 함께 믿고 보는 방송 CMB 광주 방송과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투표는 일단 바쁘셨을 것 같아서 하고 오셨겠죠? 네, 당연히. 맞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투표하고 왔습니다. 네. 지난번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투표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가시지 않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발열 검사는 물론 손소독제 사용도 네. 권장하던데요. 이 두 장면만 놓고 봐도 지난 선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네, 김유민 교수님께서는 투표하셨습니까? 네, 저도 좀 여유 있을 때 지난 토요일에 사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아, 네. 네. 그렇다면 사전 투표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 사전 투표장에서도 역시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선관위와 또 관계자, 유권자 모두가 네.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를 하면서 저도 한 20분 대기줄을 섰습니다. 특히 이번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이번 4.15 총선에서 말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투표에 불참한 지역민도 있었고요. 특히 지난 선거와 달리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후보자들의 얼굴을 알리는 것조차 힘든 선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또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을 조사했는데요. 유권자 10명 중 8명은 선거에 관심이 있고요. 10명 중 7명은 반드시 투표할 예정이라면서 응답했다고 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비하면 유권자 관심도가 10% 증가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봐도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단정짓긴 이른감이 있죠. 네, 굉장히 긍정적인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을 네. 텐데요. 이 여론조사가 마지막까지 이어졌을지 역시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그럼 광주 전남 투표율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광주 동구 남구가 지역구입니다. 64.5%입니다. 17시 기준입니다. 광주 동구 남구 을 지역구 살펴보겠습니다. 64.6%입니다. 17시 기준입니다. 광주 서구갑 지역구입니다. 61.9%입니다. 17시 기준입니다. 광주 서구울 지역구입니다. 64.4%, 17시 기준입니다. 네, 광주 북구갑 지역구입니다. 63.8%입니다. 17시 기준입니다. 광주 북구울 지역구입니다. 63.3%, 17시 기준입니다. 광주 광산감 지역구입니다. 60.8%입니다. 17시 기준입니다. 광주 광산을 지역구입니다. 60.7%입니다. 전남 나주 화순 지역구입니다. 63%입니다. 17시 기준입니다. 네, 선거 투표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 안평 영광 장성 지역구입니다. 66.9%입니다. 17시 기준입니다. 네, 현재 18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개표소 분위기는 어떨지 현장에 저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서구 개표소인 광주 염주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6시 투표가 마무리가 되고 각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현재 이곳 개표소로 이동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투표함이 이곳으로 오게 되면 약 6시 30분부터는 개표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쪽으로 보시면 투표함을 기다리고 있는 개표 사무원들의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이처럼 한산한 모습이지만 일부 개표 사무원들은 약 2시간 전부터 모여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표소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에 신경 쓴 만큼 이곳 개표소에서도 각 입구에서부터 개표 사무원들의 발열 체크를 진행하고 마스크와 안면 보호구를 착용한 채 모두 입장했습니다. 오늘 개표 사무원 총 295명과 참관인 129명, 총 420여 명이 개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 투표소에서 특수 봉인지로 입구를 막은 채 출발한 투표함은 이곳 개표소에서 봉인 상황을 확인한 뒤 개표 개시와 함께 개표가 시작됩니다. 먼저 투표지 분류기를 활용해 정상적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게 되고요. 이후 다시 육안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무효표와 이상 여부를 한 번 더 점검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 분류된 투표지는 득표수를 심사하고 집계한 후에 출석위원회 검열을 거쳐 위원장의 최종 공표까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의 개표 상황이 역대 가장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역구 개표는 16일 오전 2시, 비례대표 결과는 16일 오전 6시는 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역대 최장 길이인 48.1cm로 모두 수개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총 개표 시간이 7시간 50분이 소요됐었는데요. 21대 총선의 개표 상황 가장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곳에서 앞으로의 개표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개표소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CNB 이윤재입니다. 네, 개표소 현장까지 들어봤는데요. 조용하고 한산하지만 분주한 손길에서 약간의 또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개표소 역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방역과 위생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번 선거를 놓고 코로나 총선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선관위와 개표 참관인은 마지막까지 방역과 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가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선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와 함께 일부를 이끌어갈 분이죠. 김덕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투표소와 개표소 방역과 준비를 더욱더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사전 투표에서부터 철저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적용하였습니다. 투표 전 모든 유권자는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했고, 발열 체크를 통과한 후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한 이후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만약 발열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절차가 조금 더 복잡했는데요. 발열 체크 결과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투표소 입구 주변에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로 안내를 받고 이곳에서 손 소독을 한 이후에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별도로 투표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소에 참가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유권자들도 있었다고요. 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유권자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 미착용 유권자의 경우 투표에 임할 때 별다른 호흡기 증상이 없으면 동선 최소화를 위해서 투표소 진입 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표소로 안내를 해서 투표를 하게 하고, 또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 기표소와 사용한 기표 용구를 모두 즉각 소독하고 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착용을 했고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마스크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그렇죠. 코로나로 인한 투표소 모습과 함께 달라진 게 또 있다던데 바로 선거 용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가 등장했는데요. 상당히 당황한 유권자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이 무려 35개가 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48.1cm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이 투표지 길이를 줄이기에 세로폭과 기표란 사이에 여백을 좁혔는데요. 이 기표란이 좁다 보니 고령자는 물론이고 유권자 대부분이 기표소장을 찍는데 상당히 심의를 기울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긴
비례대표 투표용지 때문에 뭐 작은 해프닝들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서 이걸 투표 이후에 어떻게 접어야 되는지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고, 또 정당 이름이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정당이 워낙 많다 보니 당혹감을 나타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당황한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긴 투표용지 때문에 좀 애를 먹었는데요. 지난 19대 대선 때도 기표란이 굉장히 좁은 편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은 지난 대선 때보다도 기표란이 좁습니다. 당시에도 무효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번엔 또 그때보다 기표란이 더 좁다 보니까 더 많은 무효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뿐만 아니라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역대 선거와는 다른 점들도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총선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겁니다. 2005년 만 19세로 선거권이 확대된 지 14년 만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청소년의 투표를 허용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지나친 정치 활동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학업을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법 개정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이나 사회 곳곳에서 어떠한 의견을 내세움에 있어서 반영되기가 참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번 만 18세 선거권 보장은 앞으로 청소년들의 더 나은 의견과 그런 정책적 반영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원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거권이 확정이 됐을 때 좀 많이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이제 한 발 디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 인권이나 뭐 차별이나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머리를 맞대서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는 광주시 교육청과 함께 유권자를 위한 찾아가는 교실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개학이 3차례 연기되고 온라인으로 실시되면서 선거 교육에 대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선거교육 자료를 통해서 이미 만 18세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그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의 것들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을 통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진행을 했던 겁니다. 새로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광주 지역 후보 대부분 교육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선거운동도 펼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투표권을 얻은 학생 유권자는 54만여 명, 광주와 전남은 1만여 명입니다. 이들의 선택이 새로운 정치의 바람을 일으킬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CMB 뉴스 강은입니다. 네, 강은희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 잘 봤습니다. 만 18세 투표 역대 최초입니다. 광주만 해도 18,000여 명이 만 18세 유권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중 또 5천여 명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은 그러니까 모두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선거권을 만 18세로 확대한 이유, 김덕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선거권을 두고 여러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만 18세 이상 선거권에 대해서 학생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생각과 판단이 미성숙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과 우려들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사회가 민주화되고 교육 수준에 향상되고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정보 보도가 활발해진 이런 사회 환경 등으로 청소년들도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선거권 확대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세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많이 늘어나서 젊은 세대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4.15 총선에 참여하는 만 18세 유권자 수 어떻게 되나요? 네,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한 결과 4.15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수는 선거인 수는 4,399만 명이고요. 이 중 54만 명이 만 18세 유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중에서 1.2%가 만 18세 유권자인 거죠. 네, 54만 명의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은 정당과 후보는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유권자가 생긴 만큼 교육 위주의 공약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청소년 유권자를 잡기 위한 교육 공약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교육을 비롯한 청소년 및 이 청년 공약은 각 정당이 한국 교육과 청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각 정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어떤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자유형 사립고와 애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정의당도 교육부의 애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과는 정반대로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사고, 애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대신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청년 인생 설계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했고요. 미래통합당은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더 보급하겠다 이런 공약도 하였습니다. 네. 이 선거 연령 하향을 놓고 뭐 긍정적인 이런 반응들도 많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다른 그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선거 연령 하향을 놓고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추세에 있고요.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했다는 근거도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 학생들은 성인보다 정치에 관한 지식이 훨씬 전문적이고 깊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군입대, 운전면허증 발급, 공무원 임용 등 이 국가적인 활동은 대부분 만 18세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선거권만은 만 19세부터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 군입대 등의 의무는 주면서 이러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선거는 일반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고,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서 직접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를 경험하게 하면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고3 학생들에게 무조건 입시에 집중해라라고 또 단정 짓는 건 민주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입장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정치사회가 많이 민주화되었고 교육 수준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인터넷 등 여러 정보 교류가 이제 활발해졌죠. 그리고 정보 취득이 그만큼 더 쉬워진 사회 환경입니다. 맞습니다. 청소년도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되는 것이 이 민주주의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만 18세 이상 선거권 도입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늦은 편이라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OECD 국가 34개국 중에서 선거 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예.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32개국의 선거 연령은 18세 이상이고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만 16세 이상입니다. 미국은 대선 투표는 만 18세 이상이지만 그 일부 주에서는 만 17세부터 이 전당대회 대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북한의 경우도 선거 연령이 만 17세 이상입니다. 전 세계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전 세계 232개국 중 92%에 해당하는 215개국이 만 18세 이상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해 비로소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상당히 늦게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거권의 만 18세 하향 조정이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학교에서도 청소년 선거권 이 부여에 관한 교육 이 문제도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여지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게시물을 온라인에 공유할 수도 있고, 현행 선거법상 그 동호회 등 사적인 모임은 단체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학생이 교내 동아리 활동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거나 비판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적절한 학생들에 대한 선거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교육부도 고3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치관계법 사례 A시집 등 선관위 자료를 학교에 안내해서 관련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모의선거 수업으로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별도의 이러한 선거법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선거 교육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투표 방법이라든가 선거운동, 정당 활동, 금지행위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꾸렸고 선거교육 교수 그리고 학습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일시중심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집을 받아서 일선 학교에 배포까지 하였지만 이게 학생들까지 전달이 되지 못한 것이죠. 또 교육부는 선관위와 함께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전문 교육 인력을 파견해서 선거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선거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였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실상 시행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전국이 코로나19라는 사회 재난으로 마비된 어떤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첫 투표를 앞둔 이 학생 유권자들을 방치했다는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처음으로 청소년 유권자가 나온 만큼 추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18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올해 첫 선거를 앞둔 만 18세 유권자들의 바람 들어볼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만 18세도 이제 선거를 시작하면서 이제 정치인들도 좀 더 저희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좀 움직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제 연령대 친구들도 좀 투표를 많이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저도 첫 투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칼럼 같은 걸 많이 살펴봤는데 공약들이 너무 두리뭉실한 것 같고 다들 이렇게 정당 이름으로만 승부를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보다는 좀 개개인의 공약을 좀 더 강화해서 승부하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대되는 건 별로 없고요. 약간 투표를 하는 거 있어서 책임감도 좀 있고요. 이렇게 제가 좀 저희 나라 국회의원을 뽑는데 제 표가 이제 힘을 발한다는 게 뭔가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네,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좋은 방법으로 나라를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좀 이렇게 본인의 소신으로 나라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막 상황이나 비리에 말려들기보다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좀 뚜렷이 가지시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투표하려고 하니까 살짝 어렵고요. 솔직히 투표를 할 때 약간 이렇게 인스타에 여기에 사진 같은 거 올라오잖아요. 찍힌 거. 약간 그런 거 많이 올라오고 투표를 안 하면은 좀 성인인데 해야지라는 그런 말 때문에 하게 되는데 누구를 투표해야 될지 잘 몰라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투표하고 싶은 당이 생기거나 내가 이 사람 지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뭐 비리 같은 게 터지거나 아니면 뭐 사생활 부분에서 문제가 터져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은 결국엔 내가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투표권이 주어지는 게 제 목소리가 의견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제 1인분의 몫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또 제 목소리가 반영이 된다는 것에 대한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공심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